최용신 병터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할 것은 행렬 자체에 대해서는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나중에 행렬의 고유치, 고유벡터라는 것을 하게 될 것인데 그때는 행렬 자체를 응용하는 부분에서 하는 것이고 행렬 자체에 대해서는 이번 시간이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이 시간에 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이냐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전공에 들어갔을 때 자주 듣게 되는 소리가 될 거예요. 행렬의 종류. 행렬의 종류라고 할지라도 초급반에서의 행렬의 종류가 아니고 약간은 전공 고급반에서 듣는 행렬의 종류거든요. 그것들이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면은 헤르미트 행렬 또는 허미션 행렬, 에르미트 행렬 이러한 행렬에 대해서 배울 것이고 또 하나가 오소고널 마트릭스 또는 직교 행렬 이것에 대해서 배울 것이고 또 하나가 유니타리 행렬 이것에 대해서 배울 것이거든요.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실수인 경우에 대해서만 배웠는데 행렬이 복소수까지도 확장이 당연히 되어지겠죠.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 복소수 행렬에서 어떠한 조건이 되어지면 실수 행렬이 어떤 행렬로 되어지는가 그것들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볼 거예요. 가장 먼저 전제 조건 A라는 행렬이 n by n 행렬이 되어져 가지고 이렇게 정의가 되어져 있습니다. A라는 행렬이 이렇게 정의된 상태에서 A 행렬의 뭐뭇 A 행렬의 뭐뭇 그렇게 정의가 될 거예요. A라는 행렬을 이렇게 간단하게 나타내기도 한다겠죠. 이때 행렬 표시 안에 있는 이 스몰 a의 ij는 행렬 라지 A의 성분들을 나타내고 있고 i와 j는 각자 1보다는 크거나 같고 n보다는 적거나 같은 그 범위에 있는 거죠. A가 이렇게 정의가 되어졌을 적에 A의 전치 행렬 그것은 어떻게 정의되어지는가 당연히 잘 알겠지만은 이번 시간에 에르미트 행렬과 유니타리 행렬을 공부하려다 보면은 전치 행렬이 매우 중요하게 쓰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봅시다. A의 전치 행렬이란 것은 A라는 행렬의 I행 J열 칸에 A의 JI의 요소를 대입을 해 놓은 것이 A의 전치 행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AIJ라는 요소의 전치를 취하면은 A의 JI가 되어진다 그 말이야. 다시 말해서 I열에 I행을 대입을 시키거든요. 이 말이 무슨 소린가 봅시다. 앞에 있는 I열은 이 전치 행렬의 I열에 해당되어지고 뒤에 있는 I행은 오리지널 A 행렬의 I행에 해당이 되어져. 자, A라는 행렬이 1행이 A11, A12 쭉 가서 A1N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은 A의 전치 행렬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1열이 바로 1행에 있는 요소들을 그대로 1열에다가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A라는 행렬의 전치 행렬의 2열은 무엇이 되어지느냐? A의 2, 2, A의 2n 그렇게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A라는 행렬의 2행이 A의 전치 행렬의 2열에 그대로 놓여지게 됩니다. 즉 말해서 전치 행렬을 만드는 최종적인 방법은 간단하게 말하면은 I열에 I행을 대입 이렇게 적어 놓잖아요. 그런데 앞에 있는 I열이란 것은 A 전치 행렬의 I열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뒤에 있는 I행이란 것은 그냥 A행렬, A행렬의 I행을 얘기하거든요. 이제 행렬의 범위를 복소수 범위까지 넓혀주기 위해서 보세요. 복소수 Z가 A 플러스 IB로 되어 있다고 합시다. 여기서 I라는 것은 루트 마이너스 1이요. A 플러스 IB의 콤플렉스 컨주게이트, 즉 복소 공액을 우리가 나타내기는 Z 스타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Z 스타를 정의를 하느냐?
원래 복소수 i 대신에 마이너스 i를 대입을 해 놓은 것이 z에 대한 z 스타의 정의예요. a라는 행렬에 대하여 우리가 a의 전치 행렬을 배웠단 말이야. 그러면은 a라는 행렬에 대하여 여기에다가 십자가 표시를 해 놨잖아요. 그런데 실은 십자가가 아니고 단도야, 단도. 군대에서 쓰는 작은 칼, 그 단도 생김새를 여기에다가 그려 놓은 거예요. 그 단도를 영어로는 대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A 대거 이렇게 읽어줍니다. 그렇다면은 A 대거는 우리가 어떻게 정의해서 쓰느냐? A라는 행렬은 이렇게 돼 있어. 이것이 진로 기본 전제라고 했어. 이러한 A라는 행렬에 대하여 A 대거는 어떻게 정의를 해 주냐면은 A라는 행렬을 트랜스포즈하고 즉 전치시키고 그 다음에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시킴 이렇게 해 놓았잖아요. 이것을 무엇으로 정의를 한다? A 대거 행렬로 정의를 한다 그 말이에요. A 대가를 정의함에 있어서 A를 트랜스포즈하고 그 다음에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시킴 바로 순서가 이렇게 되어졌죠. A를 트랜스포즈 시키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시킴 이렇게 해도 당연히 되는 것이고 또 순서를 뒤바꿔서 A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하고 난 다음에 A를 트랜스포즈함 이렇게 해도 A 대가 맞습니다. 다시 말해서 A 행렬을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시키고 난 다음에 그것을 트랜스포즈 시켜도 여전히 A 대거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A 대거를 얘기를 할 적에는 이것부터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걸 얘기해도 되고 이것부터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걸 얘기해도 되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읽을 때는 A 대거 이렇게 읽는데 용어 자체는 어떻게 정의를 해주느냐? 컨주게이트 트랜스포즈 오브 A 즉 A 행렬을 컨주게이트 트랜스포즈다 그 말이야. 이 말은 뭐야? 컨주게이트란 말은 어떤 숫자 대신에 그것을 복소 공액을 집어넣겠다는 말이죠. 그래서 복소 공액을 집어넣고 난 다음에 그것을 전치시킨다. 무엇을? A 행렬을. 그렇기 때문에 A 대거는 컨주게이트 트랜스포즈 오브 A 이렇게도 용어를 정해주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허미션 컨주게이트 오브 A 이렇게도 용어를 정의해 줍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드조인트 마트릭스 오브 A A 행렬의 수반 행렬 어드조인트 마트릭스가 수반 행렬이에요. 여기서 여러분들 철저히 조심해야 돼. 여기서 말하는 어드조인트 매트릭스라는 것은 우리가 앞전 시간에 했던 어드조인트 매트릭스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앞전 시간에 했던 어드조인트 매트릭스 같은 경우는 여인자 행렬을 구해놓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어드조인트 매트릭스라는 것은 여인자하고는 전혀 상관없고 행렬이 있다라고 했을 적에 그 행렬을 먼저 복소 공액화 시키고 난 다음에 그 결과를 전치시켜 놓은 것을 어드조인트 매트릭스 즉 수반 행렬이라고 정의를 해줘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A 대가 행렬 즉 컨주게이트 트랜스포즈 오브 A에 대하여 이렇게 정의를 해서 먼저 A라는 행렬이 있으면은 그 행렬을 복소 공액을 채우고 난 다음에 전치시켜 준다. 그것이 A 대가 행렬의 정의이고 여기서는 먼저 복소 공액을 채워주고 난 다음에 전치를 시켰는데 거꾸로 A라는 행렬을 전치시키고 난 다음에 복소 공액을 취해도 똑같습니다. 즉 이거나 같은 얘기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조치를 취해준 것을 A 대가라고 표시를 해주고 이 A 대가를 우리가 읽을 때는 A 대가 이렇게 해주고 구체적인 용어로는 어떻게 정의해 주느냐? 컨주게이트 트랜스포즈 오브 A 또는 허미션 컨주게이트 오브 A
또는 어드조인트 마트릭스 오브 A 이렇게 표시해 준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책을 볼 때마다 이렇게 나와 있는 표현인지 이렇게 나와 있는 표현인지 이렇게 나와 있는 표현인지 세 개 다 같은 표현이기 때문에 다 똑같이 A 대가를 나타내는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A라는 행렬이 이렇게 정의가 되어졌을 적에 A의 전치 행렬은 이렇게 되어진다고 했죠. 그러면은 A 대가 이것은 어떻게 되어진다겠습니까? A의 전치 행렬에다가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붙이면 된다겠죠. 그렇기 때문에 A가 이렇게 정의가 되어진 것에 대해서 A 전치 행렬은 이렇게 되어지고 이것에 대해서 A 대가는 A의 전치 행렬에다가 복소 공액을 붙여놓은 것이기 때문에 A 원론에다가 복소 공액 스타 붙이고 A 원투에다가 복소 공액 스타 붙이고 A 원N에다가 복소 공액 스타 전부 다 이렇게 붙여준다 그 말이야. 이러한 행렬을 A 대가로 표시를 해준다 그 말이야. 참고로 A 대가 이러한 표시는 A의 H 이렇게 또 표현을 해줘요. 그러면 이제 실례로 A라는 행렬이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은 이러한 A 행렬에 대하여 A 대가는 어떻게 되어지겠는가 그걸 봐볼까요? 먼저 이것을 싹 다 복소 공액을 붙여주고 난 다음에 전치 행렬을 시켜준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것을 싹 다 복소 공액을 시켜주면은 이것은 마이너스 I, 이것은 2 플러스 I, 이것은 3 플러스 I, 이것은 플러스 I, 이것은 1 마이너스 I 그렇게 되어지겠죠. 그렇게 된 상태에서 이것을 전치시켜주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이렇게 되어지겠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것을 전부 다 복소 공액을 붙이고 난 다음에 전치시켜주면은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십시오. 이제부터서는 행렬에 대하여 이것은 어떤 행렬이다, 어떤 행렬이다, 그것들에 대해서 차근차근 정의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라는 행렬하고 A의 전치 행렬하고 같다. 이럴 적에 A라는 행렬을 대칭 행렬이라고 정의를 해준다라는 것은 앞전 시간에 했지요. 참고로 앞전 시간에는 행렬의 초급 단계에서의 행렬의 종류에 대해서 했는데 그것을 반드시 여기를 클릭하셔서 보시고 오세요. 그러면은 이 대칭 행렬은 시메트릭 마트릭스로 영어로 얘기해 준다. 그러면 이거 한번 볼까요? A라는 행렬이 1, 2, 3, 2, 4, 6, 3, 6, 7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랬을 적에 A라는 행렬의 전치 행렬인 A 트랜스포즈 이것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봅시다. 자, 전치 행렬을 할 적에는 1행을 1열에다 적어준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1행이 1, 2, 3이기 때문에 여기 1, 2, 3 이렇게 1열로 적어줍니다. 그 다음 2행 2, 4, 6을 2열에다가 적어주죠. 자, 2, 4, 6 이렇게 적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3행 3, 6, 7을 3열에다가 적어주겠습니다. 그러면 3, 6, 7 이렇게 적어준 것이 A의 전치 행렬이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A의 전치 행렬을 구해놓고 보니까 이놈이나 A 자체나 어때요? 똑같죠? 이렇게 A라는 행렬하고 A의 전치 행렬하고 서로 같을 적에 그 행렬을 무엇이라 한다? 대칭 행렬이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 대칭 행렬 같은 경우는 주대각선을 중심으로 양쪽이 똑같거든요. 즉 말해서 1, 4, 7 이것이 주대각선이잖아요.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는 2, 이렇게는 3, 이렇게는 6 똑같잖아요. 그래서 대칭 행렬이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것 같아. 그 다음 두 번째 A라는 행렬하고 뭔가를 곱했어. 그런데 그 뭔가에다가 또 A라는 행렬을 곱했어. 그랬더니 그 결과가 단위 행렬이 나왔다. 이때 그 뭔가를 A 행렬의 역행렬이라고 얘기를 해주죠. 즉 어떤 행렬하고 또 다른 행렬하고 곱했더니 단위 행렬이 나왔다. 그러면 그 또 다른 행렬을 그 어떤 행렬의 역행렬이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표시는 A 인버스 이렇게 표시를 해주죠. 그렇기 때문에 A 인버스는 A의 역행렬이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럴 적에
인버스 마트릭스 오브 A의 역행렬 이렇게 얘기를 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A라는 행렬하고 A 대거라는 행렬하고 서로 같아졌다. 그럴 적에 A는 허미션 행렬이라고 해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해. 너무너무 얼마나 중요한가 형용할 수 없어. 자, A라는 행렬하고 A의 수반 행렬, 즉 A 대거하고 서로 같아지면은 이때의 A 행렬을 허미션 행렬이라고 본다 그 말이야. 허미션 행렬을 에르미트 행렬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것은 각 나라마다 발음이 다르기 때문이야. 에르미트 행렬, 영어로는 허미션 마트릭스 이렇게 적습니다. 허미션 행렬, 이것은 자기 수반 행렬, 즉 셀프 어드조인트 마트릭스 이렇게도 얘기를 해줍니다. 무엇을? 허미션 행렬을. 그러면은 A라는 행렬이 1, 2 플러스 I, 3, 2 마이너스 I, 4, I, 3 마이너스 I, 5 이렇게 되어지죠. 이러한 A라는 행렬에 대하여 A 대가 행렬을 구하면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먼저 A 대가 행렬을 구하려면은 이것을 전부 다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취해주고 난 다음에 전치시켜야 되겠지요. 그렇게 해 놓으면은 A 대가가 이거하고 똑같이 나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직접 알아서 해 보세요. 이러한 행렬 같은 경우는 A하고 A 대가하고 똑같기 때문에 이럴 적에 이 A 행렬은 허미션 행렬이다 또는 자기 수반 행렬이다 또는 셀프 어드조인트 매트릭스다 그렇게 얘기를 해준다 그 말이야. 또 여기서 A의 전치 행렬하고 A의 수반 행렬 즉 A 대가하고 서로 같아졌다. 이러할 경우에 A는 실수 행렬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즉 실수 행렬인 경우에는 그것을 전치를 시켜 놓으나 A 대거로 해 놓으나 같다 그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 실수 행렬인 경우에. 왜 그런가 그것을 증명해 보겠습니다. 자, A 전치 행렬은 말 그대로 A 전치 행렬이죠. 그리고 A 대가 이것은 정의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A 행렬에 복소 공액을 취해 가지고 전치를 시켜주는 것이 A 대가잖아요. 즉 말해서 이것하고 이것하고 같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A하고 A 스타하고 같아져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A와 A 스타가 같을 수밖에 없다 그 말이야. 어떤 조건 하에서 A 전치 행렬과 A 대가가 같은 이 조건 하에서는 A하고 A 스타가 같을 수밖에 없다 그 말이야. 그러면은 이거 보세요. 어떤 행렬이 자기 자신에다가 복소 공액을 취한 것과 같다. 이것은 어떤 경우만 가능해? 그 행렬이 실수인 경우만 가능하죠. 즉 실수인 경우는 거기에다가 복소 공액 조치를 취해봐야 실수 그대로잖아요. 즉 말해서 A 플러스 BI라는 어떠한 복소수가 있다라고 했을 적에 A 플러스 BI라는 복소수하고 이것에다가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취해 놓으면은 A 마이너스 BI 그렇게 되어지죠. 그러면은 자기 자신하고 컴플렉스 컨주게이트하고 서로 같아졌다. 그러면 이것은 AA 상쇄되어지고 고로 얘를 요리 넘겨버리면 이 BI는 제로이기 때문에 B가 곧바로 제로가 되어진다 그 말이야. 즉 말해서 A라는 행렬하고 A라는 행렬에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취해주는 행렬하고 서로 같아졌다 그 말은 A라는 행렬이 어떤 경우에만 서로 같을 수밖에 없다. 실수 행렬인 경우만 같을 수밖에 없다 그 말이야. A라는 행렬이 복소수 행렬이 되어지면은 얘하고 얘는 분명히 다르죠. A 트랜스포즈드 행렬이 A 대거하고 같으면은 A는 실수 행렬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것을 외우기 쉽게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A 트랜스포즈드 행렬은 이렇게 놔뒀어요. 즉 A 전치 행렬. 그런데 A 대거 같은 경우는 A 행렬을 트랜스포즈 시키고 난 다음에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시킨 거잖아요. 물론 그 순서는 반대로 해도 상관없다겠어. 그렇다면은
여기서 만약에 A가 실수 행렬이라면은 당연히 A 전치 행렬도 실수 행렬이 되어지고, 실수 행렬에다가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씌워봐야 피차 실수 행렬이 되어지잖아요. 다시 말해서 3이라는 것이 실수인데 이 3에다가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취해봐야 3하고 똑같다 그 말이에요. 실수했다가는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취해봐야 다시 실수 그대로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A라는 것이 실수 행렬이라면은 A 전치 행렬도 실수 행렬이 되어지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씌워봐야 안 씌운 A 행렬의 전치 행렬과 같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A 전치 행렬은 A 전치 행렬 이것이 성립하게 되어지죠. 어떤 경우에 A가 실수 행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외우려고 보면은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가만히 그 과정을 생각해 보면은 아하, A 전치 행렬, 즉 A 트랜스포즈가 A 대거하고 같으면은 A는 실수 행렬일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또 5번째로 A라는 행렬하고 A의 전치 행렬을 곱했어. 반대로 A의 전치 행렬하고 A하고 곱했어. 그랬더니 이 경우에도 단위 행렬 I가 나오고 이 경우에도 단위 행렬 I가 나왔단 말이야. 즉 말해서 여기에서 A 전치 행렬과 A를 곱했더니 I가 나왔다. 이 말은 A 전치 행렬이 A의 역행렬이 되어진 경우죠. 즉 A 역행렬이 A 전치 행렬이면은 이 관계가 성립하게 되어지고 이 관계가 성립하게 되어지는 행렬 A를 직교 행렬이라고 불러준다 그 말이야. 그 직교 행렬을 오소고날 마트릭스라고 영어로는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들이 앞 시간들에서 배웠다시피 어떤 행렬의 역행렬을 구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 역행렬이 행렬 A 자체를 전치만 시켜주면 된다. 그러면 얼마나 행운인가요? 매우 행운이죠. 어떤 경우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느냐? 바로 좌표 변환할 때 이러한 것이 나타나거든요. 즉 좌표 변환할 때에 좌표 변환 행렬들 사이에서는 직교 행렬 관계가 성립이 되어지거든요. 이번 시간에는 약간 맛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행렬 배울 적에 이거 배웠죠? 어떤 두 좌표축이 세타만큼 기울어져 있을 때 두 좌표계 간의 관계를 결정해주는 행렬, 그것을 회전 행렬이라고 배웠을 거야. 회전 행렬을 실례로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렇게 배웠죠. 이 행렬 A의 전치 행렬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것의 전치 행렬은 대각선 요소는 그대로 있고 얘하고 얘하고 바꿔주면은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위로 가고 이 사인 세타가 밑으로 오고 그러죠. 이것이 바로 이 A라는 행렬의 전치 행렬이다 그 말이야. 이럴 적에 A하고 A 전치 행렬을 서로 곱해줘 봅시다. 즉 이거하고 서로 곱해주면은 이렇게 하면은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 그렇게 나오고 또 얘하고 곱하고 플러스 얘하고 곱하면은 제로가 나오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주면은 제로가 나오고 또 이것하고 곱하면은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 그렇게 나오죠.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은 1이기 때문에 1, 0, 0, 1이기 때문에 이것이 뭐야? 단위 행렬이 되어졌잖아요. 즉 말해서 A하고 A 전치 행렬하고 곱했더니 단위 행렬이 나왔다. 이럴 적에 A 전치 행렬이 바로 A의 역행렬이 되어지는 경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좌표 변환할 적에 좌표들 간의 관계를 결정 지어주는 행렬은 직교 행렬이 되어집니다. 직교 행렬이 되어지면은 행렬에서 제일로 구하기가 어렵고 반드시 구해야만 되는 역행렬을 곧바로 A 행렬을 전치시켜줌으로써 쉽게 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요. 이번에는 또 이거 한번 봅시다. A라는 행렬하고 A 대가를 곱했어. 그랬더니 그 결과가 단위 행렬이 나왔어. 반대로 A 대가에다가 A를 곱했더니 또 단위 행렬이 나왔어.
이러한 관계가 성립한다. 그 말은 여기서 A 대가가 바로 A의 역행렬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A의 역행렬이 A 대가가 되어지면은 이런 때 A 행렬을 무엇이라고 불러주냐면은 유니타리 행렬이라고 불러줍니다. 즉 유니타리 매트릭스라고 불러준다 그 말이야. 유니타리 행렬의 실례를 한번 봅시다. A라는 행렬이 2분의 1, 1 플러스 I, 1 마이너스 I, 1 마이너스 I, 1 플러스 I 이렇게 정의되어졌다고 합시다. A라는 행렬이. 그러면은 A 대가는 이것을 콤플렉스 컨주게이트 시키고 난 다음에 전치를 시켜주면 이렇게 되어지죠. 고로 A하고 A 대가를 곱한 그 결과가 단위 행렬 I가 나오면은 여기에서 A 대가는 A의 역행렬이 되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A와 A 대가를 한번 곱해보면은 A 앞에가 2분의 1 있고 A 대가 앞에가 2분의 1이 있기 때문에 4분의 1 그대로 적어놓고 이 부분 여기에다가 적고 이 부분 여기에다가 적고 이거 전체를 행렬 곱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은 최종 결과는 단위 행렬 I가 되어집니다. 유니타리 행렬과 허미션 행렬 있죠. 이 두 개는 실수뿐만 아니라 복소수까지도 정의가 되어진다고 방금 배웠죠. 그렇다면은 유니타리 행렬과 허미션 행렬이 복소수 부분이 제로가 되어지는 실수 행렬만 되어졌다고 했을 적에 유니타리 행렬과 허미션 행렬은 어떤 종류 행렬로 변환이 되어진가 봅시다. 자세히 들어보세요. 자, 복소수 행렬 범위에서의 유니타리 행렬은 얘가 복소 부분이 제로가 되어지는 실수 행렬로 되어지면은 유니타리 행렬이 직교 행렬이 되어집니다. 왜 그런가 잘 보세요. 자, PF 증명. 실수 행렬에서는 A 전치 행렬이 A 대거하고 같다겠잖아요. 아까 여기 했잖아요. A 전치 행렬과 A 대거가 같은 행렬을 실수 행렬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유니타리 행렬을 우리가 복소수까지 포함하는 범위에서 어떻게 정의가 되어졌냐면은 유니타리 행렬은 A의 역행렬이 A 대거가 되는 행렬이 유니타리 행렬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니타리 조건식에서 A의 역행렬은 A 대거가 된다겠어. 지금 여기에다가 적어 놓은 것은 그대로 유니타리 행렬 조건식을 적어 놨단 말이야. 만약에 A라는 행렬이 실수 행렬이다. A라는 행렬이 복소수에서도 성립하기 때문에 당연히 실수에서도 성립하겠죠. 그래서 이것은 복소수까지를 포함하는 조건식인데 A가 실수 행렬이라면은 A 전치 행렬이 A 대거라고 했잖아요. 고로 이 조건을 여기에다가 적용을 시켜봅시다. 즉 A 대거가 A 전치 행렬이죠. A 대거가 A 전치 행렬. 유니타리 행렬 조건식에서 A가 실수 행렬이다. 그러면은 A 대거가 A 전치 행렬이기 때문에 A 대거 이코르 A 전치 행렬 이렇게 적을 수가 있죠. 이렇게 적어놓고 보니까 어때요? A의 역행렬이 결과적으로 A의 전치 행렬과 같다라는 결론이 나왔잖아요. 다시 한번 복소수까지 확장이 되어지는 유니타리 행렬에서 만약에 복소수 부분이 제로가 되어졌다. 그러면은 유니타리 행렬이 실수 부분만으로 되어지는데 그때 실수 부분만의 행렬은 무슨 행렬이 되어지는가? 바로 직교 행렬이 되어진다 그 말이야. 왜? 보다시피 실수 행렬의 조건을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 놓으면은 A 대가가 A 전치 행렬이기 때문에 A 대가는 A 전치 행렬 이렇게 딱 적어 놓고 보면은 A 역행렬이 A 전치 행렬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직교 행렬의 조건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니타리 행렬이 실수 행렬로만 되어졌다고 했을 적에 그 유니타리 행렬은 직교 행렬이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직교 행렬 같은 경우는 그 역행렬이 원래 행렬의 전치 행렬이 되어진다고 했어요. 좌표 변환에서 사용이 되어지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에리미트 행렬, 즉 허미션 행렬이 허수 부분이 제로가 되어지면은, 즉 실수 행렬로 되어지면은 그것은 대칭 행렬이 되어진다.
라는 것을 증명을 할 거야. 보세요. 원래 허미션 행렬의 조건식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A 대거하고 A하고 같은 것이 허미션 행렬의 조건식이었죠. 즉 말해서 허미션 행렬의 조건식은 A하고 A 대거하고 같다. 그럴 적에 행렬 A를 허미션 행렬이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런데 이 허미션 행렬을 실수 부분으로 끌어내리게 된다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실수 행렬에서는 A 전체 행렬이 A 대거이기 때문에 여기서 A 대거가 곧바로 A 전체 행렬이기 때문에 A 대거 이코르 A 전체 행렬 그렇게 적어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십시오. A 대거가 A 전체 행렬하고 같다고 했는데 A 전체 행렬이 A하고 같잖아요. 그러면 A 전체 행렬하고 A하고 같은 행렬을 무슨 행렬이라고 해요? 대칭 행렬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허미션 행렬이 실수 영역으로 내려오게 되어지면 대칭 행렬이 되어지고 유니타리 행렬이 실수 행렬로 내려오게 되어지면 직교 행렬이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 것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전공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배우는 것인데 행렬을 배우면서 그나마 약간 배워두는 것이 좋기 때문에 제가 했던 것이에요. 강의를 잘 들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클릭해 주시면 제가 기분이 좋겠지요. 이상입니다.